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네,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에서 맨발로 달려 우승한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는 맨발의 아베베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스포츠 선수입니다. 그는 로마 올림픽에 이어 1964년 도쿄 올림픽 마라톤에서도 우승하며 세계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 2연패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시절도 잠시 그는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베베 비킬라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반신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상반신을 사용하는 운동에 매진해서 휠체어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나가기도 했고요. 양궁과 탁구 선수로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베베 비킬라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절망이 절대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달렸던 이 선수. 근데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미국에 타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물론 그건 결혼 이름이고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목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는데 실망했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야, 예수 믿고 희망을 갖고 자기 붓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화가가 되고 타다라고 하는 청년이 헌신적으로 그 여자 보조해주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도 들었고 내가 집회하는데도 와서 간증을 했는데 참 그 불멸의 어려움을 짚고도 일어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 이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도 참 비록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뭐 거기서 났지만은 그거를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올림픽에 2번이나 마라톤 선수로서 메달을 얻었다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청취자들도 어느 잠깐 믿다가 힘들면 교회 그만두는 저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그래. 교회 가보니까 위성자들이 많아서 위선자라. 나 그래서 안 나간다. 근데 내가 늘 그래요. 어이, 계란 10그릇이 10개가 이제 그전엔 팔았잖아. 지금 한 타스 12개를 파는데 그중에 고른 계란이 하나 있으면은 나머지 다 내밀질 않잖아. 고른 것만 내버리고 나머지는 먹고 저긴데 참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누구나에게 닥쳐오는 불행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해서 정말 믿음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성공이 반드시 올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최민호 세종시장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극동방송에 나와서 저도 애청자입니다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또 김정한 목사님 좋은 말씀 듣게 돼서 제가 아주 배움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바쁘신 가운데에도 어른이 되었어도 너는 내 딸이니까 이런 책을 쓰셨는데 책 쓰신 목적이 뭐예요? 요거는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쓴 게 아니고요. 시장 되기 전에 2017년도에 쓴 책입니다. 2017년도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나네 안 나네 아주 시끄러웠던 때입니다. 제가 그런 매일 일어나는 방송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매일 저런 방송을 볼 때 뭐 전쟁이 나네, 죽이네, 살리네 이런 것만 봤을 때 저 어린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네. 어린이들한테 좀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중앙일보에 연락을 했습니다. 네. 주말에 이런 이야기를 좀 소개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연재가 됐었습니다. 그 미노스의 가족 동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재가 쭉 되다 보니까 어떤 출판사에서 내용이 참 따뜻하고 좋다. 그래서 네. 출판이 됐어요. 여기 뭐 신앙의 얘기도 있습니까? 있죠. 이게 핵심이 뭐예요? 제 딸이 시집을 가서 예. 이제 손녀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손녀한테 들려줄 동화책을 좀 만들어 달라고, 동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동화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로서 자기 손녀들의 이름을 쓴 그런 동화책을 만들어 준다는 건 굉장히 좋겠다. 제가 재주는 비록 없지만 좀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네. 동화책도 같이 읽고요. 네. 한 편 한 편 써서 이 책에는 19편이 실려 있는데요. 예. 제가 가족 동화라고 한 것은 어린이한테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 딸한테도 엄마한테도 들려줄 얘기.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내도 생각이 나요. 우리 할머니한테도 들려줄 수 있는 얘기. 다만 공통적인 것은 가족이 함께 있는 이야기.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어서 뭐 책 판매라든가라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실 분도 계실까 봐 네. 이 책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나왔고요. 네. 최근에 불가리아 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이 좋죠, 불가리아.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크리스찬 문학가 협회 회원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상을 받았고요. 최근에 불가리아에서 김아엘이라고 하는 선교사분이 계시는데 저희 세종시하고 불가리아 소피아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 있습니다. 근데 와서 제 책을 읽고 그리고 돌아가서 내용을 보시더니 이거를 불가리아어로 번역을 하고 출간을 해서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으면 네. 선교 자금으로 쓰고 싶다. 그런 출판을 허락해 주시겠느냐. 그래서 인지님 이런 계약을 맺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출간이 돼서 수익이 생긴다면 제가 무슨 인지세 같은 걸 바라겠느냐. 전액 선교 자금으로 제가 헌금하겠다. 예. 그래서 이 책이 만약에 번역이 돼서 불가리아에서 출간이 돼서 많이 팔려진다면 그 수익금 전액을 선교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제 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미노스의 가족 동화 어른이 되었어도 너는 내 딸이니까 이제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책 내용이 너무 궁금해지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장님이 앞으로 예. 이걸 세계적인 도시로 만든다. 네. 뭐 어느 도시에서 와서 보고 가도 아, 참 잘 됐다. 네. 지금 그렇게 한글 문화 만들으시려면은 네.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 도시라는 것은 사람과 같아서 네. 사람이 성장하듯이 또 올바로 성장하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가 있고요. 사람이 잘못 성장하면 못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잘못 발전하면 아주 폐허가 되거나 몹쓸 도시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도시를 가꾸는 사람과 도시에서 사시는 분이 같이 노력해서 마치 어린아이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것과 같이 도시를 발전시키고 저는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글 문화 도시로 구상을 좀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세종대왕께서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 한글이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그것만큼 세계적으로 고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만큼만은 처음 신생도시잖아요. 그래서 한글 문화도시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갖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행복도시 건설청장이라는 직을 했는데 그 세종시를 건설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럴 때 세종시에 건설되는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 한글 이름으로 지어보자. 예. 그래서 가람교라든가 한빛초등학교라든가 예. 뭐 그런 이름으로 2030년까지 한 1,300여 개 그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전부 우리말로 짓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와 반면에 시장님도 아마 아실 텐데 한문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한문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신문에도 종종 보도가 되고 그것도 극복해야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은 한글이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죠. 그거는 이런 논리죠. 우리가 한글을만 전용한다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영어를 가르치지만 라틴어를 또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그 하버드 대학 졸업식을 갔더니요. 하버드 대학 졸업생이 졸업 그 식사를 라틴어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번역문을 나눠줘요. 그것은 전통과 함께 그 영어가 라틴어에서 나온 라틴어가 뿌리거든요. 그럼 우리 말에도 한문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대학이나 지식인들은 한문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대 문서들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또 배워야 할 몫이고 또 영어를 배울 사람들은 또 영어를 배우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영어 배울 필요 없고 하듯이 모든 사람이 한문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한글은 모두가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2026년에 세종시에서 세계 정원 도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세종시는 특히 녹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네. 전국 도시 중에서 녹지 비율이 세종시만큼 많은 도시는 없습니다. 우리 도시 면적의 52%가 녹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아파트도 중요하고 도로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자연이라는 녹지, 공원, 그리고 정원 이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순천에서도 정원 박람회를 하고 또 서울에서도 한강에서 정원 박람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저는 먼저 도시 속의 정원 박람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도시가 정원 속의 도시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 정원 박람회가 아니라 정원 도시 박람회를 2026년도에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럼 예. 시장님 자립도가 경제 자립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시장? 저희들 자립도는 꽤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전국에서 한 2위 정도 됩니다. 한 53% 정도 되는데요. 근데 자립도만 가지고서는 이 경제 지표를 얘기할 수가 그렇죠. 없고 예. 자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도라는 건 뭐냐면 또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아직도 필요한 재정을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지만 국가에서 보조받는 비율은 대단히 낮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 시스템, 재정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립도가 높은 곳에서는 정원도시 박람회도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시 거꾸로 보신다면 정원도시 박람회를 통해서 자립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산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가면 가로수 하나하나에 전부 다 관리자 폐찰이 붙어 있는 걸 제가 옛날에 봤어요. 그 당시 이제 이광효 수상한테 제가 물은 기억이 납니다.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에 저렇게 폐찰을 만들어서 특별히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저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가 외자를 유치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도시들도 그냥 기능적으로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원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녹지를 만들 때 바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그런 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외자도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 거죠. 시장님이 본래 고향은 세종시가 아니고 저는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네. 자라났고 네. 교육 받으셨고 그랬습니다. 세종시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이제 40만 조금 못 되는데요.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세종시에 정말 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오셨을 때 어디를 들리시고 가셨습니까? 대개 이제 공무원들이 정부청사 출장차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공무원들이 출장의 목적 이외에 세종시에 오신 분들이 의외로 적으세요. 그렇죠. 근데 한번 와보시면 너무너무 놀랍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그 어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 누구나 아시죠? 네. 그 생각하는 사람 조각이 세종시에 진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 그런가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모르죠.
우리 세종시에 베아트리 파크라고 하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수목원에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 진품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구경하러 오셔도 큰 네.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종시는 아직도 미완성된 도시입니다. 법적으로는 한 2030년까지 완성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세종시에 이제 그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도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직도 네. 기반이 좀 적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예. 저는 그걸 반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세종시가 많은 분들이 와서 사시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제가 중점적으로 두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특히 정부 청사가 있고 국책 연구기관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컨벤션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들이 그 열리기에 최고의 적재가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그런 회의나 이런 것들이 열릴 수 있도록. 병원은 어떻습니까? 병원. 병에도 종합병원이 있고요. 세종 충남대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사립병원, NK병원이라고 있고요. 종합병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건 저 시장님이 뭐 기독교 믿음도 돈독하신데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세종시의 행복도시 건설 청장이라는 직함을 받았을 때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워싱턴에 있었는데요. 워싱턴에 교회를 나가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에 제가 감명을 받아서 그리고 귀국한 뒤에도 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조치원 성결교회라고 그 최명덕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사모님도 같이 다니죠. 결혼 오시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은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어, 아기 때부터 쭉 그 부모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고요. 그러나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기 시작한 것은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결혼하시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자녀분. 딸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 MIT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30대들입니다. 그러면 자녀분들도 같이 교회 생활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 못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도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평소에 좋아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저는 뭐 성경 공부도 깊이 안 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be thankful for any circumstances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감사하라. 그래서 아까 아베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불행에 처해서도 그리고 역경에 처해서도 감사하라. be thankful. 저는 그 단어가 우리 그 성경 중에서 가장 네. 좋은 말이라는 그 보석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장님 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정생활, 자녀 교육 또 정치에 입문했을 때 사모님께서 나 시장 출마한다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요. 왜요? 어떤 아내가 남편 정치하는 걸 찬성하고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집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가정주부예요. 그저 밖에 나가는 것도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가정에서 달란달란하게 사는 그런 성격인데 근데 이제 출마한다 그러니까 네. 또 선거운동 해주셔야 되죠, 사모님도.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떨어지면 또 제가 그 선거에 한번 나왔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한 번 나왔다 떨어지고 한 번은 또 공천을 못 받아서 못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내가 정치를 할 만한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구나. 정치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접었습니다. 접었다가 이런 책도 쓰고
가족 동화도 쓰고 그러면서 제가 즐기는 그 음악 생활도 하고 제가 색소폰도 연주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배우 클린턴 저 대통령께서 색소폰을 잘하세요. 빌 클린턴 예, 그러시죠. 그분은 이제 테너인데 저는 알토나 소프라노를 하고 있습니다. 40만 세종 시민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또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안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로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우선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데요. 그 전국에 살기 좋은 도시, 그 삶의 질로 1위 도시가 세종시입니다. 그 삶의 만족도 1위가 세종시예요. 그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 한번 들어와 사시다 보면 아 여기 너무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만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런데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이제 시장으로서 이제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불편한 점도 얘기하고 뭐 애로사항도 얘기하시는데 제가 딱 한마디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어디에서 사셨든 언제 이사 오셨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정말입니다. 한 만족도가 분도 안 정말 계셨어요. 크시네요. 일단 세종시에 와서 사시다 보면 굉장히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세계적인 뭐 음악가가 온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온다. 그러한 그 문화적인 것을 시장님이 계획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 하려면은 1년, 2년 전부터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어디서 초청한다. 이제 또 유명한 뭐 테너 가수를 초청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 대한 예산이라든지 뭐 또 국내 뭐 예를 들어 뭐 BTS가 거기를 와서 공연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참 뭐 수만 명이 와서 야매표까지 사느라고 난리를 때린다. 저 그런 그 문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시장님으로서 저는 이제 세종 시민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세요. 아까 자립도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신데 인프라 부분이고요. 그 문화생활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의 어떤 욕구를 좀 충족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어떤 시장이 되고 싶냐라고 물었길래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경제시장으로 시작해서 문화시장으로서 기억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런 좋은 공연 기회가 오면 정말 뭐 일주일 한 달 전부터 그냥 갑자기 매진이 되고 그래서 예술 욕구와 예술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하려면 좀 예산의 뒷받침이 많이 돼야 되죠. 시장으로서는 그런 게 늘 안타까운 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와 그 수준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우리 시민들께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도시학을 전공하는 분의 보헤미안 지수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미국의 플로리다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인데 보헤미안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도시의 전 인구 중에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문화와 예술과 창조 업무에 종사하는 분의 비율을 말합니다. 보헤미안 지수가 높은 도시일수록 도시 성장이 빠르고 그리고 발전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뭐 검증됐거나 안 됐거나 저는 거기에 굉장히 그 감명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세종시의 보헤미안 지수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지수를 아직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종시의 그 말하자면 국책연구단지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의 숫자로 볼 적에는 결코 세종시의 보헤미안 지수가 낮지 않다. 거기서 잠재력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뉴욕에 뭐 카네기 홀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 데리고 갔는데 그 전국에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공연에 와라. 뉴욕에 그렇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린이 합창단에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볼 겸 뉴욕에 도시에. 쇼핑도 하고 뉴욕에
뭐 그렇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뉴욕시가 선호도가 뉴욕 한번 가봐야지.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봐야지. 이제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쿠나파 가면 로마 한번 가봐야지. 이제 이러한 게 뭐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뭐 로마의 휠이 딱 영화가 한번 돌아가니까 다 로마 한번 가고 네. 싶고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 한번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세종시를 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세종시에 일단 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올 이유가 있어서 오신다는 것보다는 오셔서 무엇을 느끼시는가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오세훈 시장이 세종시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어디서 도시락을 했냐면 그 세종시 중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원이 굉장히 넓어요. 한 5, 60만 평 이상이 됩니다. 수목원이리. 그때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이 다 좋은데 아까 뉴욕을 말씀하시잖아요. 서울이 다 좋은데 정말 이것만은 부럽다라는 게 중앙공원이었어요. 우리는 서울에는 이런 게 없다. 근데 세종에는 이미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 중앙공원을 영어로 말하면 센트럴 파크 아니겠어요?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만들 때 그 처음에 설계한 분이 굉장히 그걸 만들자고 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이 센트럴 파크를 만들지 않는다면 뉴욕에 앞으로 이만한 면적의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센트럴 파크가 지어졌습니다. 세종시는 바로 센트럴 파크라는 우리나라 도시 중에 도시 가운데 공원, 정원이 있는 도시는 세종시밖에 없으세요. 아직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아직 널리 홍보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세종시라면 공무원의 도시 그리고 늘 정치적으로 국회가 가네 안 가네 뭐 이런 걸로만 논란에 있는 그런 도시로 인식이 되어 계시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세종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최민우 세종시장님 여기 함께 하셨는데요. 많은 말씀들을 나눠주셨어요. 그 계획과 비전들 다 잘 이루어가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